네, 안녕하세요. 내일공감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직업의 변화 첫 번째 시간으로 변화와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직업의 변화 두 번째 시간, 신직업, 신기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직업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미래 신직업이나 미래 직업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데이터에서 추려본 겁니다. 과거에 워크넷에서 신직업에서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고용입사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올라와 있는 신직업으로 선정되고 인정한 숫자가 103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주요 신직업의 내용, 사례를 보면 첫 번째 농업이나 수목 관련된 직업들이고, 그 아래 보면 주택 관련된 직업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직업이나 과학기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줄은 문화, 콘텐츠 관련된 직업들이 많습니다. 또 네 번째 줄은 전직, 또 진로 체험, 내지는 고령화, 여성, 반려동물, 일상생활 관련된 직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직업명을 보시면 좀 많이 보편화돼서 익숙한 직업도 있지만 좀 낯설은 직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시고 저런 새로운 직업도 있구나,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뭐에 끌리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빅데이터라고, 물론 그 사물 인터넷이나 내지는 클라우드 이런 것들은 기본 기술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언급이 되어 있었지만,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 관련된 직업을 보면 빅데이터 분석 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탐색하고 구축하고 시각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국가 자격증입니다. 데이터 아키텍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죠. SQL 자격은 많이 알려지고 관심 있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 자격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때 필수 언어입니다. SQL 활용 능력을 키우는 그런 자격.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해서 자격증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데이터 분석은 왜 필요하냐? 회사나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해서 어떤 트렌드나 내지는 예측, 미래 예측까지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활동 업무로는 데이터 중개 거래도 합니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사고 팔기도 하고, 데이터를 품질 가공한다. 어떻게 들리실지 몰라도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을 가공하는 것은 쉽게 와닿는데, 데이터 품질을 가공한다? 이것은 사용 목적에 맞게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시각화할 필요도 있는데, 시각화 기술, 또 그래픽화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3D 프린터 한때 붐이 일어나서 많이 보급이 되고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3D 프린터는 왜 곽광을 받으냐면, 과거에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 수작업으로 만들기 전에는 생산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것을 자동화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물론 이제 플라스틱이 주 원료지만 플라스틱을 프린터로 인쇄하듯이 출력, 그러니까 쌓아서 적층해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3D 프린터인데, 제품을 찍어내는 게 아니고 쌓아서 적층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나만의 형태를,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맞춤형 제품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것들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고도로 정밀도나 내지는 경고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부품, 항공기, 사람, 인공 관절, 뼈, 이런 거에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공예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공예는 이거 수작업으로 내지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시간을 걸려서 노력을 들여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예죠. 이런 것들을 3D 프린팅을 통해서 대량으로는 아니지만 빠르게 정밀하게 만들 수 있다. 현재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창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방과후 교사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특히 적성 교육하는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형 제품
제작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면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도슨트라든가 큐레이터나 있습니다. 과 마찬가지로 과학관에 가면 과학 전시된 내용,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할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문화 공연을 기획한다든가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과학 콘텐츠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이나 콘텐츠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되겠고 또 창의성이 있어야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전망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밝지만은 한국에서는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고 활동하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보면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유망한 직종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필요한 자질로는 당연히 과학 지식이 많아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대중에게 설명하려면 전문 지식과 더불어서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냥 설명이 아니고 창의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든가 나름대로의 어떤 차별화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디지털 기술, 온라인 그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온라인 범죄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컴퓨터하고 휴대폰 압수수색이죠.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복원해서 다 지우고 없애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하는 기술, 포렌식 전문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장의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장의사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많이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디지털 장의사는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고 기록을 남기고 서로 주고받고 내가 생성했던 기록물들을 나는 없애고 싶어, 지우고 싶어 라는 분들도 있고 사후에 유족들이 온라인상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없애달라고 하는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디지털 기록을 없애주는 그래서 디지털 장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AI 시대가 되면서 생성의 AI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생성의 AI를 통해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림이나 글을 쓴다든지 코딩을 한다든지 업무에 활용을 한다든지 코파일럿이 특히 업무에 활용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창업을 한다든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것에 생성의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버 하면 많이 아시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많이 발달하다가 교육, 튜터링이라고 하죠. 온라인 튜터링,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많이 소개한다든가 또 어떤 틈새 지식, 틈새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콘텐츠화해서 자기만의 자산으로 만들고 타인과 교류하거나 그것을 돈 받고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최근에는 과거에는 취미로 많이 유튜버를 했지만 이제는 참여들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그 수입원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된다 하니까 너도나도 많이 참여를 하면서 경쟁도 심화돼서 과거처럼 돈이 안 벌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수익원을 보면 광고, 후원, 상품 판매,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공동 구매하듯이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상품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도 당연히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해서 개인뿐이 아니고 기업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은 당연히 콘텐츠 제작 능력이죠. 그냥 단순한 콘텐츠 제작이 아니고 매력적인 차별화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또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채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그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그런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개인이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개인별로 채널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저 채널 하면 어떠한 내용, 어떤 분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미지 메이킹이 돼서 찾아갈 수 있고 계속 구독을 하고 고정 고객이 되게끔 그 채널 브랜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그 제작 기술이 필요한 거고 혼자서 하기 힘든 분야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창작자와 협업하고 네트워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거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공간 디자이너가 있었죠. 근데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고 온라인 교육, 온라인 세미나, 온라인으로 모든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상품이나 온라인 공간을 소비자들이 내지는 시청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게끔 콘텐츠를 만들고 꾸미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요 직무를 보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스토리를 만든다거나 그 이야기를 감성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한다든지 또 그러한 그 제품 전략이나 가격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부담감 없게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감을 잘 내면서 스며들 수 있게 표현하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굴한 스토리를 사람들이 상품을 만져보듯이 또 자세하게 알 수 있게 어필하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디지털 마케팅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여기에서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온라인 마케팅에서도 많이 필요한 또 교육에서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감성 경영이나 감성 마케팅, 지식 경영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트렌드로 잘해보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활동하는 곳은 뭐 스토리텔링 전문 업체라든가 광고회사 내지는 1인 기업에서 많이 또 게임 회사에서도 당연히 프리랜서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디오북 내레이터 보시면 과거 TV나 동영상 시대로 접어들면서 라디오가 많이 수요가 줄었지만 그래서 성우도 설 자리가 많이 좁아지고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애플의 아이팟이 생기면서 아이팟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많이 하면서 그게 대박이 났죠. 많이 보고 확산이 됐죠. 그리고 맨날 영상을 눈으로 보면서 시각적인 피로감 또 AI 시대에 어떤 그 사물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영상 없이도 소리로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오디오북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성장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역량은 목소리로 텍스트가 아니고 목소리로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나름대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우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참 목소리 좋다, 듣고 싶다, 저렇게 표현하면 한이 실감이 난다 이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려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연습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한두 번에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가수들이나 연기자들이 잘못되면 엔진 와서 새로 하듯이 새로 녹음을 해야 되고 그래서 체력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디오북이라면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책 전반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서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이팟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매년 20%에서 25% 정도의 성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전체 시장의 한 45%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니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 다음으로 중국이 한 30% 정도를 점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는 어떠냐? 2018년부터 오디오북이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밀리의 서재가 인기를 얻으면서 자리를 잡게 됐죠. 오디오북 시장에. 그 이후에 대부분의 출판업계가 오디오북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 그리고 오디오북 전문 업체 스토리텔이나 오디오 소리, 오디오 클립 그 이외에도 출판사마다 다 오디오북을 다 제작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멘토링은 직업의 변화 세 번째 신직업 신기술 사례 파트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고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일공감 스튜디오에서 헤르메스 JK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